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0과 1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트릭스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 디지털 세상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0하고 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세상에서 우리 세상을 대입시켜 보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세상에서는 0과 1로 컴퓨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0 아니면 1, 0이면 꺼지고 1이면 켜진다. 이 단순한 두 개 숫자의 조합으로 우리는 모든 걸 지금 컴퓨터로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성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걸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성은 두 개 이상이 모여야지 상대성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디지털 세상도 0하고 1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세상, 즉 상대성으로 돌아가는 세상도 이제 매트릭스 세상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0과 1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0과 1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이면 꺼지고 1이면 켜진다는 건데, 도대체 0이면 뭐가 꺼지고 뭐가 켜진다는 건지 근원을 한번 보자고요. 컴퓨터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고철 덩어리죠, 컴퓨터는. 그러면은 그 컴퓨터 내부를 뜯어보면은 뭐 CPU 있고, 뭐 그래픽 카드 있고, 메인보드 있고, 하드 있고, 램 있고, 뭐 그렇게 있겠죠. 네. 그러한 이제 기본 조합으로 이 컴퓨터 연산 체계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각 필요한 기능들은 사실은 어떤 부가적인 그 필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는 사실은 전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저장하고 더 빠르게 전달하고 하고자 이제 CPU라는 게 있고, 하드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고,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고, 그걸 얻는 어떤 플랫폼인 메인보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신호 전달을 그 뭐 횃불이나 그 봉화대에 이제 그 횃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신호를 줘서 그 신호가 있으면 적군한테 이제 쳐들어가자, 뭐 이런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 전달하는 게 아마 그런 정보 전달의 가장 기초적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상은 모든 게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보의 가장 근원은 신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봉화대의 횃불부터 시작해서 모르스 부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스 부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둥기고 뚝뚝 또두둑 뚝뚝 뚝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정하게 그 신호에 따른 언어를 변환시켜서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정하는 거죠. 어떤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그런 신호 전달을 하는 것도 두둥긴다, 두둥기지 않는다, 불을 킨다, 불을 켜지 않는다. 이렇게 yes,와 no,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가장 근원적인 정보 전달의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상대성은 두 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그리고 나서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정보를 받으면은 이 거시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복잡한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계속 끝없이 만들어진 복잡한 정보란 얘기죠. 즉 100만 개 이상의 조합이 되고 1억 개 이상의 조합이 된 복잡한 정보를 우리는 최종 결과물로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파헤쳐도 이 카오스 이론이 그거죠. 그 작은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개짓 한 번 한 거 가지고도 아주 먼 거리에서는 태풍으로 다가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세한 변화를 인간이 알아차릴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서 영향을 미친 건지 그 근원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근원은 두 개의 정보 전달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1은 켜지는 거고, 숫자, 이게 이진수 얘기하는 거죠. 0하고 1.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이진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1은 켜지는 거고 0은 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는 이제 뭐 모르스 부호나 뭐 횃불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 체계들은 많아요. 하지만 컴퓨터가 매개하는 정보 전달 신호는 전기 신호예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전기를 꼽지 않으면은 컴퓨터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컴퓨터 가전제품들은 모든 게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로 이루어진 이 전기가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퍼스널 이런 이제 컴퓨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체계, 뭐 그래픽, 하드웨어 저장, 뭐 이런 이제 컴퓨터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출력시키고 이런 이제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전기 신호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가장 컴퓨터의 시초로 넘어가면은 애니악 이런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진짜 엄청나게 컴퓨터가 차지하는 그 부피가 굉장히 컸어요. 몇십 미터? 뭐 몇백 미터? 정도에 되는 그 공간을 그 고철 덩어리가 다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무리 커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에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주 느리고 그런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발달된 게 컴퓨터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 신호를 한번 주면은 이거는 1이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안 주면은 잠깐 끊기면은 0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줘요. 그러면은 모든 정보는 0, 1, 1, 0, 0, 1,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1 아니면 0으로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부터 10까지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10진수고 컴퓨터는 0, 1로 이루어진 이진수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0진수의 그 숫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정해주면 돼요. 01010101은 뭐 숫자 10이다. 뭐 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하는 거를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역은 0101은 기역이다. 니은은 1001 10 뭐 이게 니은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거는 정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모여가지고 문자를 이루고, 그런 문자들이 이어지면은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또 텍스트들을 어떤 장문으로 쓰면은 또 하나의 글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죠? 이미지는 색상으로 만들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색깔은 빨주, 노초, 파란보, 흔히 이제 무지개 색깔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색깔이 이제 무지개 색깔이고, 이제 RGB라고 해가지고, R, 레드, 그린, RGB, 블랙, 뭐 이렇게 이제 조합을 이루면은, 다양한 색상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빨간색, 뭐, 하고, 주황색하고 하면은 약간 뭐 핑크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그 중간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색깔에 대한 것도, 이제 이진수로 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x, y, z 값을 정해주면은, 뭐 좌표 값이죠. 위치를 나타내는 게 이제 좌표인데, 어느 특정 좌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해상도가 있으면은, 그 컴퓨터 해상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좌표를 정해주고, 그 좌표 값도 이진수로 변환을 해주고, 010101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가로, y가 세로, z가 높이. 그러면은 x는 010101 하면은 x에 대한 좌표값 찍히고, y도 1010 0101 10 뭐 이런 식으로 또 정해주고, 그러면은 좌표값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색상 점 하나를 찍어요. 이걸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셀은 이제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모든 이미지의 가장 근원적인 점 하나. 예. 그러면은 x, y, z 값에다가 점 하나 빨간색을 찍어요. 그럼 빨간색은 레드니까 뭐 101010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찍으면 되겠죠.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어떻게 또 이미지가 되냐? 이걸 반복하면은 이미지가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지금은 고해상도가, 그 카메라 해상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해상도가 워낙에 좋다는 얘기는 픽셀 화소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1000만 화소라고 한다면은 화소가, 그러니까 픽셀이 1000만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화소의 원본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열어서 그 사진을 불러오게 하면은 그 사진을 돋보기를 확대를 하면은 계속 확대가 돼요. 막 한 뭐 1000%, 2000%, 3000% 막 넘게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면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1픽셀로 이루어진 지점이란 얘기예요. 네. 결국은 사진,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은 즉 1픽셀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진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는 풀었어요. 텍스트 풀었고 이미지 풀었고, 그러면 동영상은 어떻게 풀죠? 동영상은 영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사진들이 여러 장 모여서 빠르게 재생을 시키면은 영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화소, 해상도, 그러니까 그 넓고 큰 해상도를 가지고 또 많은 프레임 수를 가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프레임,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한 50프레임에 뭐 2000, 뭐 가로 세로가 뭐 2000에 3000 막 이 정도 되는 해상도를 갖고 있는 어떤 영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영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진 한 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1초에 60장의 사진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뭐 모니터를 사다 보면은 모니터가 뭐 60Hz가 있고 150Hz가 있고 200Hz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모니터가 60Hz, 70Hz 정도로 밖에 모니터가 출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모니터들은 120Hz, 많은 거는 200Hz까지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헤르츠가 무슨 얘기냐면은 1초에 몇 번을 깜빡이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파수율인데 우리 모니터가 우리가 눈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파수율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40Hz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1초에 40번밖에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눈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면은 1초에 200번을 깜빡이면은 그게 깜빡인다고 우리는 못 느끼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깜빡인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훨씬 적단 얘기죠. 그러니까 주파수율이 높은 헤르츠가 높은 모니터를 쓰면은 사람 눈은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깜빡이고 또 빠르게 재생이 되고 한다는 거는 인간이 인지를 하기 어려운, 원래 모니터는 깜빡이는 건데 주파수율이 높으니까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영상 같은 경우도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은 사진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영상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풀었네요. 이제 숫자 풀었고, 텍스트 풀었고, 이미지 풀었고, 영상 풀었고, 그쵸? 이제 뭐 풀면 되죠? 뭐 음성도 똑같아. 영상하고. 네, 음성도 그냥 똑같은 이진수 010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음성은, 그러니까 영상은 그 픽셀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고, 음성은 딱히 뭐 변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음성 그 자체를 음성은 제가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모든 게 다 이진수로 저장이 되는데, 제가 음성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고, 근데 그래가지고 뭐 영상, 음성, 이미지, 동영상, 뭐 텍스트, 숫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0과 1만으로 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죠. 그러면 컴퓨터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반복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요, 사진 한 장을 인터넷으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예요. 그 PC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모뎀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온라인 이제 그 뭐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걸로 이제 채팅도 하고,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1994, 뭐야, 뭐죠? 그거 저기, 예, 아무튼 그 아주 오래 그 추억의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1994 1994? 뭐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이미지 한 장을 진짜 1메가도 안 하는 이미지 한 장 다운받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렸냐면요, 1시간이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컴퓨터 처리 수행 능력도 부족하고 네트워크 속도도 굉장히 느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훨씬 전에는 얼마나 더 느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니까 사람이 더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그 빨라진다 느려진다를 매게 하는 게 이제 CPU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 신호를 더 빨리 깜빡이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게 0하고 1이잖아요. 근데 이 0, 1이 1초에 말도 못하는 양이 순식간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선으로 이제 광 케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예전에 이제 출시가 됐죠. 뭐 ADSL, 뭐 두루넷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뎀 선에서 이제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광 케이블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받쳐주고 또 하드웨어 속도도 인텔, AMD 뭐 이런 데서 이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처리 능력이 좋은 그런 CPU를 내놓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빨라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G LTE 쓰고 있는데요. 5G가 도입이 되면은 기존의 LTE보다 몇십 배 이상 빨라지죠. 그러면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거를 가능한 게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에 LTE 가지고 자율주행차로 이제 자율주행차도 이제 컴퓨터가 탑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통신 시스템이 있고 통신을 해야지만에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이나 다른 차들과 서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미연에 예방을 하겠죠. 근데 이 정보 전달을 하는 그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0.1초라도 늦게 밟으면은 그 0.1초의 그 차이 동안에 자동차는 몇 미터를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동차는 워낙에 빨리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0.1초 동안에 몇 미터가 더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몇 미터 때문에 사람이 치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LTE 속도 가지고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5G가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도 되겠고, 또 5G가 도입이 되면은 하드웨어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즘에 롤 이런 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롤을 하려면은 고사양의 뭐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에다가 게임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5G가 도입이 되면요,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왜? 모니터만 있으면 돼요. 그 화면을 출력하는. 그러면은 그 롤이 처리되는 그 수행을 어디서 하느냐? 네트워크로 그냥 화면 결과물만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게임을 하면은 내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명령만 내린 거를 그 롤이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정보 전달만 하고 거기서는 다시 내가 정보 전달한 거 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출력물만 다시 영상만 보내주면은 내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5G가 도입이 되면요,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 정보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실시간으로. 처리는 클라우드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정보 처리는. 실제로, 어느 그 로봇,
우리나라의 로봇 만드는 곳에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로봇 안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봇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로봇은 어디서 수행을 하느냐? 로봇의 뇌는 로봇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어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서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와서 로봇가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 몸 안에 뇌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은, 그러니까 아바타인 거죠. 아바타. 예, 아바타처럼 명령은 외부에서 내리고 그 안에서는 몸뚱아리는 따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5G가 도입이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5G보다 더 빠른 6G가 나온다. 그러면은 더 가능한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빨라진다는 얘기는 많은 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되는 그 기반에 어떤 하드웨어가 급속도로 발전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있어요. 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구현 방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었고, 다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인공지능은. 근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했어요. 왜? 하드웨어가 빠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양한, 뭐 삼성에서는 램을 잘 만들고, 인텔이나 AMD는 CPU를 잘 만들고, 뭐 엔비디아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고, 이런 뭐 아수스에서는 메인보드를 잘 만들고,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서 각자가 맡은 바의 하드웨어를,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잘 만드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들은 그 부속품들이 모여서 컴퓨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모니터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왜 못 만들어졌냐면은 하드웨어 탓도 있었고, 또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바로 하드웨어 스펙하고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빅데이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IT 정보화 이 홍수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는 하루에도 뭐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받고 하죠. 유튜브만 하더라도 뭐 구글 유튜브 정보가 하루에 쌓이는 그 양이 뭐 페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도 아니에요. 막 페타바이트 이상급이죠. 네, 뭐 제타바이트 까지 될 정도로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서버는 그 IDC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극처럼 이제 좀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곳에 이제 서버 기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의 열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버 양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의 서버가 있어요. 전 세계에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처리하려면은 수많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컴퓨터들이 내뿜는 열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추운 곳에 있어야지 그 냉방에 드는 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심지어는 뭐 바닷속에다가 컴퓨터를 저장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는 예전엔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데이터가, 방대한 빅데이터가 지금은 있고,
또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만한 하드웨어 스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하드웨어 스펙은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데이터 양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지수 함수 방식으로 데이터나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의 출현은 2045년 이전에도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굉장히 무서운 세계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물질 세계 안에서 디지털 세상하고 같이 혼용하면서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병행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자,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저장이 되고 그게 넓고 크다면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 얘기는 매트릭스 디지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뇌의 구조가 어떤 직관적인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해진 알고리즘의 법칙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감정은 컴퓨터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수많은 상황들에 다 대입을 해서 저장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바둑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10의 100승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10의 100승의 확률은 이 9골이라고 하는 확률인데, 그러니까 9골이라는 그 숫자예요. 10의 100승은 우리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은, 근데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숫자보다도 많은 수가 10의 100승인데 고작 바둑판에 존재하는 그 바둑알로 둘 수 있는 확률이 10의 100승보다도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작 바둑판의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직관이나 통찰 이런 것까지 모든 지성을 다 합치면은 이 확률은 어마어마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다 대입을 하게 해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말도 못하는 정보 처리 어떤 하드웨어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또 양자 컴퓨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양자 컴퓨터다 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 확률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그 처리 속도라는 게 아주 빨라지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아주 많아지고 그 넓이가 아주 크고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거든요.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 같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그런 초인공지능이 나오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그 우주를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어떤 게임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캐릭터도 만들고 그 캐릭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도 제가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가상의 컴퓨터 세계에서 그 인공지능의 기능을 제가 도입한 그 캐릭터는 그 안에서 자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게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게임을 만든 창조주가 되고 그 캐릭터를 만든 저는 창조주가 되는 거고 그 캐릭터는 그 매트릭스 세상 안에 갇힌, 하지만 너무 정교하고
너무 잘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은 사실 되게 정적인 게임인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더 정교하게 진짜 현실 같은 그런 가상세계를 구현을 한다면은, 물론 지금도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 기기도 나왔고 VR 기기에 맞는 가상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VR 기기가 집에 있는데 체험하면은 막 진짜 막 현실 같고 막 그래요. 물론 현실이 아닌 것쯤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고 점점 선을 넘겠죠. 선을 넘다 보면은 가상과 현실의 벽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트릭스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정교한 세상을 만든다면은 그 안에 캐릭터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공지능들이 실존한다고 착각하고 지낼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의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하고 너무 닮아 있다 그래요. 우리 우주론을 평행 우주, 다중 우주, 촉근 이론, 그 홀로그램 우주론, 다양한 우주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매트릭스 세상인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수많은 과학자들한테 대다수 동의를 받고 있는 우주론이에요. 왠지 아세요? 결함이 없어요. 다른 우주론들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상호 막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은 너무 똑같다는 얘기죠. 너무 닮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스 세상에 gat혀 있는 이런 매트릭스 세상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 만지고 하는 이 현실을 현실로만, 사실은 현실이 무엇이 현실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굳이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접하고 나면은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트릭스 세상은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세상하고 완전 닮아 있고 부정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매트릭스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 이 얘기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